전쟁은 더 이상 선전포고로 시작되지 않는다. 전쟁은 더 이상 선전포고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요즘 전쟁은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현실이 됩니다. 어느 날 아침 뉴스 속보 하나가 뜹니다. 체포, 군사작전, 현직 국가 지도자.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나라 문제잖아. 독재자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랑은 상관없어. 하지만 역사는 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최근 벌어진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사건은 단순한 국제뉴스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전쟁이 시작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두로 체포가 위험한 이유, 전쟁의 규칙이 바뀌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마두로가 어떤 인물이냐가 아닙니다. 그가 독재자인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정당한 지도자인지,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진짜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한 초강대국이 다른 나라의 현직 최고 지도자를 군사작전으로 확보했다. 이 한 줄이 왜 위험할까요? 국제사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오랫동안 지켜져 온 선이 있습니다. 제재는 해도, 압박은 해도, 고립은 시켜도 지도자를 직접 잡아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선을 넘어섰습니다. 정식 전쟁도 아니고 국제재판 결과도 아니며 의회의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무력이 사용됐습니다. 이건 정권 비판이 아니라 주권의 직접 침해입니다. 미국의 논리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국제범죄에 연루된 인물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그래서 체포했다. 여기서 아주 위험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이 기준이 허용된다면 다른 강대국들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지도자를 두고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중동의 강대국들도 각자의 명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세계는 이렇게 변합니다. 힘이 곧 정당성이 되는 세계, 전쟁이 잦게 시작되는 시대. 이번 사건은 미사일도 없고 전차도 없고 폭격 장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면 이건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군사력이 사용됐고 타국의 주권이 침해됐고 정치체제가 직접 흔들렸습니다. 이건 형태만 다른 전쟁입니다. 앞으로 전쟁은 이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 체포, 정권 붕괴 유도, 제한적 군사 개입, 내부 혼란 확대, 조용하지만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첫 장면이다. 마두로 체포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지금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장면입니다. 외교보다 행동이 빠르고 합의보다 힘이 앞서는 세계. 이런 세계에서는 이미 불안정했던 지역들이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인도와 중국,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과 대만,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모두 이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총성이 멈췄는데 왜 더 위험해졌을까? 지도에서 보면 인도와 중국은 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이어진 국경선. 겉으로 보면 자연이 만든 경계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불안정한 경계 중 하나입니다. 이 국경의 문제는 명확하게 합의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이 있지만 서로 인정하지 않는 선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은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뿌리는 20세기 초 영국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은 히말라야를 가로질러 국경선을 긋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선은 훗날 맥마흔 라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중국은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참여하지도 않은 협약으로 국경이 정해질 수 없다는 주장이고, 인도의 입장에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된 경계라는 주장입니다. 이 차이는 한 번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갈등이 전 세계의 주목을 다시 받은 건 2020년입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 갈반 계곡. 이곳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했습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총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양측은 둔기와 맨몸으로 충돌했고 그 결과 여러 명의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두 나라가 총 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장면은 국제사회에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갈등은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다. 그 이후 인도와 중국은 전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 회담을 열었습니다. 군을 일부 철수시키고 순찰 범위를 조정하고 마찰 지점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겉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조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조용한 게 안전한 걸까? 전문가들은 이 상태를 해결이 아닌 권리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폭발하지 않도록 억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이 다른 분쟁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두 나라 모두 핵보유국입니다. 둘째, 군사력이 국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고산지대라는 특성 때문에 병력 이동이 느리고 오판이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셋째, 주변 국가들이 불안정합니다.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인도와 중국이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는 지역에서 정치적 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한쪽의 움직임이 다른 쪽의 안보 불안으로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마두로 체포 사건을 여기에 겹쳐보면 위험성은 더 분명해집니다. 국제 질서에서 직접 행동이 정당화되기 시작하면 국경 분쟁은 외교보다 군사 행동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에 노출됩니다. 인도와 중국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규칙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국경의 안정성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갈등은 당장 전쟁이 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전쟁은 싸우고 있을 때보다 싸우지 않고 있을 때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항상 다음 단계의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게 더 직접적인 위협은 중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땅에서 갈라져 나온 또 하나의 핵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입니다. 핵무기가 평화를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핵무기가 있어 도전쟁은 멈추지 않는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나라입니다. 같은 언어, 비슷한 문화, 같은 역사를 공유하다가 한순간에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국경 분쟁이면서 동시에 감정의 분쟁입니다. 1947년 영국이 인도를 떠나면서 하나의 땅은 두 개의 국가로 나뉘었습니다. 힌두교 중심의 인도, 이슬람교 중심의 파키스탄. 문제는 사람보다 국경선이 먼저 갈라졌다는 점입니다. 수백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난민이 되었고 수십만 명이 이동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부터 두 나라 사이에는 불신이 아닌 증오에 가까운 감정이 자리 잡습니다. 갈등의 중심에는 카슈미르가 있습니다. 인도도 파키스탄도 이 지역을 자기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국경은 있지만 평화는 없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이 있으니까 전면전은 못하겠지.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핵무기는 큰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작은 전쟁까지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핵이 있기 때문에 국지 충돌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핵을 쓰지는 못할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전쟁이 시작될 때가 아닙니다. 보복이 이어질 때입니다.
테러 발생, 군사 보복, 공습 또는 포격, 다시 보복. 이 순환이 빠르게 반복되면 지도자들은 선택지를 잃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가 진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핵이라는 선택지가 갑자기 현실이 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군사적으로 밀접하고 인도는 미국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 지역 분쟁 하나가 강대국 대치로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핵무기는 전쟁을 없애지 않는다. 다만 전쟁의 끝을 더 무섭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이 지역은 늘 가장 위험한 계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핵이 얽힌 갈등이 이곳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한 섬을 둘러싼 문제지만 전 세계가 끌려들 수 있는 갈등, 중국과 대만 이야기입니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왜 더 위험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전쟁은 가까워진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국경선 하나를 두고 다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갈등은 국가란 무엇인가, 누가 정당한 정부인가, 그리고 힘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라는 질문을 한꺼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세계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중국의 입장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이 문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도자가 바뀌어도 단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외교 현안이 아니라 내정 문제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내정 문제에는 타협이 거의 없습니다. 대만은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움직입니다. 자체 정부, 자체 군대, 민주적 선거, 독립된 경제체제, 이 모든 요소는 중국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나빠진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지는 않지만 군사적 지원과 무기 판매를 수십 년간 이어왔습니다. 이것은 대만에게는 그 생존의 안전망이고 중국에게는 해안 바로 앞의 압박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중국이 느끼는 가장 큰 압박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만은 더 강해지고 미국 및 주변국과의 협력은 더 촘촘해집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중국은 언젠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 어려워진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전쟁은 힘이 약할 때보다 아직 힘이 있을 때 결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공격하는 순간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지역 분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균형 위의 긴장입니다. 아주 불안정한 균형. 중국과 대만 문제는 전쟁이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해상 봉쇄, 미사일 공격, 동맹 개입, 이 중 하나만 발생해도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들이 직접 맞부딪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항상 다음 단계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이 맞부딪힐 수 있는 곳은 대만만이 아닙니다. 다음은 이미 전쟁이 끝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단 한 번도 끝난 적 없는 곳, 한반도입니다. 멈춰있는 전쟁이 왜 가장 위험한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 가장 위험한 이유, 한반도의 전쟁은 끝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멈춰 있었을 뿐입니다. 1953년에 체결된 것은 평화조약이 아니라 정전협정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법적으로 전쟁 상태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전쟁 가능성이 가장 자주 거론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과 북이 직접 마주보고 있고 수도권이 군사적 위협 범위 안에 있으며 양측 모두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상시 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군사적으로 가장 취약한 수도 중 하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과 북 모두 전면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북한 역시 체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은 늘 이런 형태로 유지됩니다. 위협은 크지만 행동은 제한적이고 긴장은 높지만 선은 넘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수십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누군가 전쟁을 원할 때가 아닙니다. 오해가 생길 때입니다. 미사일 시험, 군사훈련, 강경 발언, 이 중 하나가 상대에게 공격 신호를 읽히는 순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되돌릴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에는 미국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즉, 한반도에서의 충돌은 지역 분쟁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작은 충돌 하나가 강대국 간 대치로 확대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역보다 전쟁이 멈춰있는 지역이 더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규칙은 불분명하고 신뢰는 없으며 군사력은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그 모든 조건을 동시에 갖춘 곳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분쟁들은 서로 다른 지역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곧바로 세계대전에 돌입할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세계는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이 늘어서가 아니라 전쟁의 규칙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것은 이런 장면들입니다. 외교보다 군사행동이 먼저 나오는가? 제재보다 직접 개입이 늘어나는가? 분쟁이 관리되는가 아니면 방치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세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전쟁은 운명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이 하나씩 쌓여서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1.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세계는 분명히 하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